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석희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이자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동은 20대 국회 출범에 따른 상견례 성격도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당내 개파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당내 화합 등 여권 결집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을 설명한 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선제적인 기업 구조 조정, 노동개혁 등 4대 부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찬 간담회 의원들의 좌석 배치도 관심인데요. 특히 유승민 의원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은 관례에 따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헤드 테이블에 앉고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자리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해 전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회동 때도 박 대통령이 개별 의원과 별도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과 달리 오찬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대통령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동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도 별도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협치의 폭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오찬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가 사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다음에 상견례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윤석희 기자도 전해줬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여당 의원들 지금 당선되신 분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뵙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첫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는 막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의 합, 하고 당정청의 결속, 예. 그리고 본인이 쭉 추진해왔던 국정에 대한 쇄신과 혁신 그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당의 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지금 그 서청원 그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다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모셔왔더라도 지금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뭔가 조금 그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네. 뭐 당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당의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아니, 당정청의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또 유승민 의원, 복당한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와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 좀 돌파하려는 그러한 모습, 포용적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혁신 부분은 그렇죠. 본인이 추진해왔던 국정 아젠다 말고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윤석희 기자 연결했을 때도 좌석 테이블 얘기부터 했거든요. 가장 또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 또 김무성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날까 이게 이제 관심인데 헤드 테이블상 오늘은 뭐 청와대 입장 발표를 보니까 그랑 만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뭐 김무성 대표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무슨 대통령하고 화해의 자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같이 화합도 하고 이런 걸 다짐하는 그런 자리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그다음 다만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왕 이제 모든 걸 풀고 앞으로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그 새누리당 또 정치권 전체와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하고 또 이게 대통령이 먼저 품는 그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뭐 굳이 오늘 무슨 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하고 각별한 그런 무슨 뭐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품어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새누리당에도 새로운 어떤 힘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예. 대통령도 이제 풀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 꼬인 채로 맺힌 채로 이런 식으로 임기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풀겠습니까? 역시 대통령이 풀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번에 좀 마음을 열고 뭐 괘씸한 거는 괘씸한 거,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그러나 네. 국정에 있어서는 또 당청 간에도 그렇지만 또 정치권과 청와대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예.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예. 그 점을 이번에 좀 대통령께서 표정으로 또 말로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네. 뭐 기왕이면은 자리 배치가 그렇다면은 뭐 굳이 일부러 또 찾아가서 하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조간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오해를 좀 풀고 싶다. 좀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라도 이렇게 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의원들 오찬을 끝나고 나갈 때 입구에 서서 개별적으로 쭉 서서 악수 정도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8월 달에 하신 걸 보면 그때는 의원들이 앉아 있고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고 바로 끝내고 바로 나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악수라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만 지금 네. 청와대는 기존의 관례대로 하겠다는 거여서 과연 그렇게 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사실 뭐 악수하는 건 파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비박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예 차라리 테이블을 유승민 의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방안도 하나의 정치적 파격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나 화합적인 측면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지만 네. 그러나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 스타일로 봐갖고는 그렇게 깜짝 쇼 같은 걸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들고 나가실 때 아마 의원들하고 악수 정도는 다 할 가능성은 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만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뭐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어제 오늘 회동 하루를 앞두고 김재원 정무수석이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소주 회동을 했대요. 네, 이거 뭐 좀 좋아 보여요. 이거 그렇죠. 뭐 소주 회동을 하든 막걸리 회동을 하든 네.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야죠.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의 경우는 물론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체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예. 정무수석이 할 일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하고도 만나서 막걸리를 하든 소주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예. 그런 말 그대로 어제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황 총리 보고도 또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러고 네. 황 총리도 보니까 앞으로 여당 의원들은 앞으로 18일 이후에 5차례인가 걸쳐서 하고 또 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도 말이죠. 이제까지 청와대 행사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규격의 행사보다는 이제 손님이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시작하기 전에 서가지고 손님을 맞고 그다음 일일이 악수할 수 있잖아요. 또 퇴장할 때도 또 그렇게 손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또 발해주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해주면 그 대통령 권위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앞으로 좀 대통령께서 마음 열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파격의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변화 이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추구하고 또 추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무수석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아마 차기 지도부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친박계 내부의 당권 도전 요청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서청원 의원의 기류는 하루 이틀 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등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서청원 카드는 당장 비박계의 긴장감을 낳고 있습니다. 당 조직의 3분의 1을 친박계가 장악한 상황에서 친박의 맏형격인 무게감 있는 서청원 의원이 나선다면 득표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박계는 벌써부터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당당히 나서길 바랍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세력, 도도한 민심의 요구를 거스리는 세력과
떳떳하게 맞서 이기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지도에 참신한 이미지를 갖춘 나경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도 비박계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주영, 이정현 의원 등 완주를 공언했던 다른 친박 주자들도 현실적인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비대위가 대표,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비박계의 당권을 내줄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두 의원으로선 만일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불출마 뜻이 강하지만 주변의 호소로 선당 후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서청원 의원.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초에 고민의 결과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그동안 이제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오다가 좀 약간 기류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오늘 혹시 점심 식사 이후에 오찬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요. 점심 식사 이후에 어떤 좀 입장이 바뀌거나 분위기가 좀 나올까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으로서 지금 좀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좀 편하게 가자면 후반기 뭐 국회의장 하면서 이 정치를 또 자신의 정치 생활을 또 정리해보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친박의 좌장 또 친박의 맏형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친박이라는 그 대통령이 뜻으로 친박의 앞으로 이 결속이라든지 친박의 존속 이런 걸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했을 때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당신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최경환 뭐 실세라는 최경환 의원이 또 아마 자신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서 의원 보고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런 뜻을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오늘 가서 분위기는 보겠죠. 분위기는 보는데 과연 청와대에서 혹은 김재원 수석이 명시적으로 그 뜻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또 오늘 가서 분위기를 보고 뭐 판단을 할지 아마 그런 이제 국민들 이제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 분위기 보고 와서 뭔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만약에요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분위기가 이번에도 뺏길 수 없다 절대로 당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기류로 간다면 자신이 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박이 이제 후보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위태하거든요. 비박에는 보면 요즘 나경원 의원 저러고 있죠. 정병국 의원 나가겠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경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데 이제 그래서 고리를 만든 게 뭐냐면 컷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친박이 많이 나오더라도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이런데 제 생각에는요. 뭐 서청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만은 친박계가 오히려 그런 데서 좀 양보함으로써 이 당내 화합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계속 나오면 개팍한 대결은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서 대표가 사실은 그 서청원 의원이 사실은 그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본인이 바로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김무성 대표하고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벌여서 본인이 15,000표를 아주 큰 표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라도 하반기에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내 갈등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느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알게 모르게 권력의 핵심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상당히 중도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정지석 원내대표를 친박계들이 다 물어서 원내대표로 옹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용태 비박계의 대표적인 강성파인 김용태 의원을 앉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엇박자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정진석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진짜 믿을 사람이 당대표가 되게 되겠다는 것이 아마 청와대와 이 친박계 핵심들의 생각이 아마 일치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 보고 당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 당내 최고령이고 최다선이고 능력이 능력이 검증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형님 리더십으로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친박계 여러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컷오프를 통해서 한 3배수 정도로 4배수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친박계 표만 몰아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이냐, 그것이 아직까지 전혀 우리가 알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네. 근데 아까 저 정진석 원내대표 학습 효과 이랬는데 그때 그럼 누구 뽑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뽑았으면 됐겠습니까? 그래서 친박이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바로 그런 데 너무 구애돼 가지고 이 사람 하면 우리 편 될 거고 저 사람 하면 위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 스스로의 정치력을 믿는다면 예. 또 스스로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를 뽑은들 어떻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죠. 예. 뭐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어쨌든 그 친박계 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지금 예정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친박계 어쨌든 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서청원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친박계 의원들이 여럿이 계속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박 대통령의 뭐 의중을 많이 안다는 이정현 의원도 완주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고 어떤 계산일까요, 이런 부분? 이정현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당권 이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3선이 당선되자마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도 불리지만 본인이 이제 호남에서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인 이정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거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정치 혁신이고 쇄신이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정치적 공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화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 이제 본인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당권 도전까지 선언을 내뱉었는데 예. 만약 제 생각에는 서청원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정현 의원이 자신의 출사표를 걷어들일 수도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확실히 쓴다면 예. 아마 저는 자기 카드를 물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 내용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치권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